살아남으려고 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그 예. 얘기 나온 김에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탄핵 인용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2017년도에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황교안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던 사례를 들어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에 타당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타당성 없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이제 한교안 얘기 좀 이따 하더라도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전에 아침에 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네. 공개 발언을 하자마자 지금 이 온라인 상으로 지금 그림들이 막 돌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 제가 여기 보이시는지 제가 지금 저도 방금 받았는데 네,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네, 요거 클로즈업이 될까요? 결국은 뭐냐면 네. 대통령의 그 임명 권한은 그 권한 대행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네. 과거 2016년도에 저희 지금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이 당시에 했던 얘기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웹자보처럼 이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임명 불가론을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진짜 방해하려고 작정을 그렇죠. 했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게 왜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를 좀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당시에 2016년도 얘기를 하는데 2016년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그 당시 그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잖아요. 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이 임기가 만료가 돼요. 네. 그런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 헌재의 구성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헌재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죠. 네. 그 중에 3명은 대통령이 지명 권한을 갖고요. 그렇죠. 3명은 국회가 지명 권한을 갖고 네. 또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권한을 가져요. 네. 그러니까 각각 3명씩 해서 나름 이 균형과 견제의 원칙을 맞추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게 기본이고 그 당시에 박한철 그 소장은 대통령 지명 몫이었어요. 예. 대통령 몫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임명하려고 하는데 예. 반대가 심하니까 예. 아니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은 아니지 않냐. 예. 대통령처럼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권력은 아니니까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할 걸 지명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 탄핵이 기각돼서 네.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때 대통령이 하는 것이 맞다 네. 해가지고 이걸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또 한 분이 또 임기가 만료가 도래해가지고 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네. 이정미 대법관. 그 재판관이었어요. 예. 이정미 대법관은 그 재판관은 예. 누구 몫이었냐? 대법원장 몫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고 예. 이걸 권한 대행인 황교안 대행이 예.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8대 0으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시기를 문제 삼았어요. 시기. 시기. 그러나 시기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이 권한을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네, 게 첫 번째 네, 제 주장이고 네. 그다음에 이 박한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박한철 소장은 결국 임명을 못했다고. 네. 그럼 이 임명을 누가 했냐? 네. 그 이후에 탄핵이 이루어지고 60일 이후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예. 문재인 대통령은 유남석 재판관을 예. 지명을 해서 예. 결국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유남석 재판관이 임명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그 어떤 걸 우리가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냐 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그 권한 대행은 네. 월권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3분은 다 국회 몫입니다. 그래서
국회 몫이라서 여당이 1명,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했죠. 네. 그분이 이제 조한창 변호사. 조한창 변호사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2명을 추천을 했어요. 예. 정계선, 마은혁 후보.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국회 몫으로 추천이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권한대행이 지금 이분들을 임명을 안 한다라고 네.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이 국회의 권한을 권한대행이 침해하는 게 되는 것이다. 아, 저는 그러네. 이렇게 그 주장을 예, 할 수 예, 예. 있다고 보고요. 예, 예. 그리고 어제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출근하면서 예. 한마디씩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때 김형두 재판관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월 내에 구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영수 재판관. 김형두. 김형두? 김영수인가요? 죄송합니다. 김영수. 네네. 문영배- 김형두입니다. 김형두. 이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몫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 지금 이 탄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 그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마저도 12월 중으로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밟겠다고 하고 있는 세 분의 재판관이 임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일단 6명의 재판관으로 먼저 심리를 진행을 한 이후에 네. 이분들이 12월 30일 경에 임명이 되면 네. 1월부터는 전원 합의체가 완성이 되는 완성된 구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관들마저도. 예, 예. 그렇다면 당연히 권한 대행은 국회에서 인준 절차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추천이 되면 그건 인정을 하고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좀 길긴 한데 명확하게 이해는 됐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치 이제 그 권한대행 자체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추천해서는 안 된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대통령 몫과 그 다음에 그 국회 몫은 전혀 추천 권한이 다른 것이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명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그 3명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통령 그다음에 법원, 국회 이렇게 각각 3명을 뽑아요. 네. 근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은 자기가 그냥 임명하는 거고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은 국회가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네.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똑같이 임명하지만 그 임명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가 뽑을 몫이라면 자기가 뭐 뽑든 말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회나 대법원이 지명한 걸 임명하는 것은 그거를 거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에서의 임명. 네, 네. 그러니까 이라고 해야 이해를 해야 되는 된다는 거죠. 일을 하는 거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게 무슨 대단한 현상을 변경하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권성동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일종의 꼼수죠. 몽리다. 몽리보다는 네. 꼼수라고 꼼수다. 보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우리 그 강 교장께서 말씀하신 거를 예. 그냥 이 법률가들이 표현하는 거대로 한번 해보면 네. 이거는 국회 추천 몫의 사후적 형식적 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권한 그런 거죠. 대행이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네. 것이 이제 그 일반적인 지금 예. 해석론이고요. 제가 꼼수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탄핵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네. 뭐 앞에 9명이 다 계시면 좋은데 네. 지난 2016년에도 8분이 그렇죠. 참여를 했으니까 맞아요. 어쨌든 몇 명이 참여하든 7명 원래는 원래대로 하면 7명 이상이 참여해서 심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네.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딱 6명이에요. 네. 6분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분 중에 그 인용 결정을 내리려면 6명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다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 공교롭게도 어저께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전자로 돌렸다고 하는데 주심 재판관이 누가 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형식 재판관이 한 사람이라도 6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5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기각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오늘 발언은 헌재가 기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꼼수라고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9명 중에 6명은 그중에 한두 명이 반대할 수 있죠. 해도 통과가 돼. 네. 그런데 6명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건 기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헌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6명으로는 심리는 할 수는 있는데 7명이 돼야 그 뭡니까? 원칙적으로는 할 판단을 수가 할 수 있고 있다는 원칙적으로는 심리 자체도 7명 이상이 이상이어야. 참여해야 심리할 수 있다.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니 6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7명이 될 때까지 저보고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겁니까? 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서 일단 심리는 6명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한 것이지 이것이 법적으로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여야에서 국회 몫으로 추천을 했고 그리고 인사청문 날짜도 지금 정해지고 또 인사청문 위원들도 이미 정해졌어요. 그렇다면 이걸 진행하고 그런 거기에서 그 선출되는 사람들이 국회에 아니 그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까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국회에서 정해준 바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들이라고 하는 국회가 이렇게 우리가 지명을 할 테니 임명해 주시오라고 한다면 권한대행일지라도 이것은 따라야 되는 것이다. 지난 토요일 날 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반성과 자성 모드로 돌아가서 그 지난 내란 사태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당의 문제는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게 뭔지 따져보고 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역공하려고 원내를 중심으로 해서 벌써부터 그런 웹자보 같은 걸 만들어서 돌리고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저는 이 포인트가 중요하고 어제 박범계 그 법무부 장관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쪽에서는 4월 18일 그러니까 이때는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문재인 대통령 추천한 분들인데 이분들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요때까지 버틸 것이다.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수많은 증인들을 신청해가지고 4월 18일까지 버텨가지고 대통령목 추천이 가능해지면 그때부터 반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꼼수를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끝내야 된다. 근데 이제 법제처장 출신인 그 김영현 전 처장은 4월까지 안 간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다 보수적인데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 내란 사건은 한 달 안에 끝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나름 서울법대. 우리 강 교장님. 이 와중에 그러니까, 서울법대 나왔어. 저는 법은 잘 모르고요. 아니, 법대 나오는데 법을 몰라요? 여하튼 여하튼 반성합니다. 국민의힘은 반성을 안 하지만 저는 반성을 하겠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와중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유석열 씨가 마지막 담화에서 얘기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의 담화. 황교안 대표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다. 다 포기하지 않는데 각자 자기 이거 놓겠다 절대 안 놓겠다는 아무도 자기 거야. 거 놓지 놓겠다는 않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반성 안 하죠. 그다음에 탄핵 표결 직후에 뭐 무슨 의총하면서 뭐 거의 인민재판 수준으로 뭐 했죠. 찬성 반대 다 뭐 색출하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뭐 대표야 뭐 쫓겨난 거고 헌재 구성까지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걸 보면 윤석열 씨가 구속되고 법적 처단을 받고 그다음에 처단 무서워요. 그런 단어를 아예 안 써야겠군요. 하여튼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그리고 탄핵 심판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우리 어렸을 때 그거 포스터 많이 그렸는데 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줄 알았는데 예. 계속 살아나요. 예. 이거 보세요. 불씨가 계속 살아나죠. 그러니까. 권성동이 계속 불씨를 지피고 있는 거예요. 바람 불면서. 예. 그러니 오늘만 이러겠습니까? 계속 그럴 것이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누굽니까 한덕수 총리 네. 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이렇지만 네. 이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덕수 네. 총리가 행사하려는 혹은 행사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권한들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계속 할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첫 번째 관문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뿐이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단계는 네. 1단계 고비를 넘은 것이고, 자 2단계 헌법재판소 진입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러니까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외쳤던 그것처럼 똑같이 이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는 대통령의 지위를 누리려고 하고 관저도 이용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죠. 월급도 다 받는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것도 민주당에서는 월급 못 받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중반도 가지 않았는데 여기서 마치 다 된 것처럼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들뜨면 안 돼요. 그렇죠. 들뜨면 안 된다. 소추안만 가결된 맞아요. 거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요.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제가 네. 보여드렸던 그거를 저희 제작진한테 네, 좀 이게 이제 던져주세요. 혹시 오해가 있으니까 네. 또 저 국민의힘에서 이 방송 다 모니터링 하니까 아 세게 모니터예요. 국민의힘에서 만들어 돌린 거라는 건 아닙니다. 아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맨 밑에 버드 저스티스라고 해가지고 만든 분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네. 보수 쪽에서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다. 움직임이 있다 이런 예, 말씀을 예. 드린 거지. 예.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돌렸다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 그거 진짜 중요해요. 국민의힘에서 또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고 지금 저는 이제 어제 그 국민의힘이 탄핵 속추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의총을 했잖아요. 네. 네. 저는 그 의총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사실 제 두 눈과 귀를 이렇게 다시 만져보고 의심했어요. 2016년도에도 탄핵이 됐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네. 탄핵안이 소추됐을 때 최소한 반대표를 던진 사람도 있고 찬성표를 던진 사람도 있었지만 네. 어쨌든 당에서 나온 목소리는 메시지는 이런 이 불행한 사태가 초래된 데에 대해서 네. 반성한다. 이런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지만. 근데 어제 같은 게 어땠습니까?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됐는데 여전히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지. 네. 이 12.3 비상 계엄이라는 것 때문에 총 들고 완전 무장한 그 군인들이 또 경찰들이 국회를 에워싸고 국회에 난입해서 군홧발로 이 민의의 전당을 짓밟았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놀랬던 국민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나 사과하는 마음도 없고 또 지금 이런 사태를 미연에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나 반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일 힘줘서 얘기한 부분이 뭐였냐 하면 이재명 대표 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지금의 상황을 끝내 정리해 주길 바란다. 심리를 빠르게 해 주길 바란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재명 대표는 왜 자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침대 축구하면서 헌재만 얘기하냐. 그 헌재 얘기할 거면 당신 것도 빨리 해달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공판 출석하던데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면 네. 저는 오히려 네. 이재명 대표한테 빠르게 당신도 그러면 당신의 사법 리스크를 그 사법부에다가 심리해달라고 요구해라라고 얘기할 거면 네. 국민의힘도 국민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갔지만 여전히 불안정 속에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들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재가 네. 빠르게 심리해서 빠르게 결론을 내주는 것이다. 네.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도 헌법재판소에 빠른 심리를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용산에서 나온 얘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심리, 이 헌재 심리 전략은 침대 축구잖아요. 네. 침대 축구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기간을 오랫동안 끌면서 네. 최대한 180일이지만 180일을 넘겨서라도 심리를 받아보겠다. 그래서 가을쯤에라도 괜찮다. 뭐 물론 월급 받으면서 대통령의 이 권한만 없지 실질적인 건 다 누리면서 하니까 일 안 하니까 좋겠지. 예. 집에서 그냥 뭐 산책하고 술 마시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좋을 텐데 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오디오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 좀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더 네, 부연하시죠. 예. 그 국민의힘은 이게 일단 내란 초기에 그래도 잠깐이지만 정신이 있었던 사람은 한동훈 대표 정도인데 쫓아냈잖아요. 네. 근데 탄핵 표결 다음 날 뭐 여러 중진 의원들이 페이스북에도 글 쓰고 뭐 여기저기 말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 중에 제가 인상적인 문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 내란과 어울리는 멘트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 어제 예, 그게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맞아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뭐 실제로는 자기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눈 건데 이게 이 사람들의 인식인 건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 뭐 제안하고 이랬을 때 그거 거절하면서도 했던 얘기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책임 정치가 과연 무엇인가. 근데 윤석열 씨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은 비록 갔지만 그 정신은 간 것도 아니죠. 직무가 정지됐지만 네. 그 정신은 이어받겠다. 저는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씨 마지막 담화 보세요. 담화 보면 막 자기가 얼마나 나라 걱정했는지. 제정신이 아니던데 제가 네. 보기에. 아니, 저는 누가 그날 탄핵한 날 그 발표했잖아요. 네. 그 탄핵한 날 어디 가서 이제 끝나고 뒤풀이하고 있었어요. 뒤풀이하고 있었는데 누가 영상을 보여주더라고. 이거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 사람 꼭 대통령처럼 말하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전히 자기는 구국의 결단으로 이 일을 했고 이 나라를 자기 방식으로 통치하는데. 포기함이 없다라고 하는 걸 끝까지 얘기하는 거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계속 지금 그런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2일 담화는 상당히 격분해서 본인 스스로 썼다는 건데 예. 전날이 중요합니다. 11일에 그러니까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윤석열한테 당신 출석해서 조사받아라라고 1차 소환 통보를 한 게 11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11일에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쓴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렇죠. 화가 화딱지가 났습니다. 나가가지고, 말이야, 지금,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리고, 정부 공직자 탄핵 추진하고, 막, 29분을 혼자 얘기를 한 거예요. 격분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 팩트도 다 틀리고, 이거를 제정신에 쓴 그러니까 글이다라고 받아들일 국민은 없습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네.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총선 결과에서 대통령의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민심은 엄혹하게 그 심판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국정의 기조를 바꾸려고 한다든지 네. 아니면 야당과 협치를 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그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주한 미 대사를 역임했던 해리스 전 대사가 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해리스 대사. 해리스 대사가 인터뷰를 하셨던데 예산 통과. 예산 통과 안 시켰다고 계엄할 것 비상계엄하면- 같았으면 비상계엄 할 것 같았으면 그 미국에- 미국에서는 나만한 누리가 없다. 일창이 없다. 일창이 안 남았을 네, 거다. 다 깨졌을 거다. 해리스 대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서 연방 정부의 예산안을 제때에 통과시켜주지 않은 게 21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50년 역사 중에 21년 동안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바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2기 체제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인 2018년, 2019년도에도 그랬고 네. 그래서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비가 온 거죠. 무려 장장 35일 동안 마비가 온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발끈하기 좋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했냐? 네. 안 해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할 것이고 또 설령 야당의 주장이 조금 과하다 싶어도 양보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아이고 야당이 내 발목 잡네. 나 진짜 저것도 미치겠네. 그러니까. 하고서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윤석열 거죠. 대통령밖에 없었다. 아니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버렸어요. 윤이라는 사람을 전 세계가 버리고 당신은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헌정 질서를 문란시켰고 아니 오죽하면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오로지 지금 국내에서 윤과 함께하는 이른바 내란 세력이라고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85인 탄핵에 반대했던 그 85명이 그 잔존 뿌리를 유지하면서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 기술로 얼마든지 이것은 돌파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망상 속에서 살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그 어떤 매개고리를 통해서 살아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계속 이런 궤변을 언론을 통해서도 설파하고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 계속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나 시간이 국민의힘 편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각종 특검들이 뒤에 줄줄이 맞습니다.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이러저런 얘기는 이제 시간 있으면 할 텐데 네. 무엇보다도 이 점을 좀 진지하게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에 통진당이 위원정당 이라고 해산됐잖아요. 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그 논의의 대상이 될 때가 올 수도 있겠다. 아니 이미 네, 됐죠. 이미 되고 있죠. 예, 이미 그래서 됐고 사실 그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예. 그거 왜 그 위원정당 심판 요구 안 하냐. 그거 그렇죠. 당신들이 해야 되는 몫이다. 네, 이런 원래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위원정당 심판 제소를 하는 게 네, 그 정부가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대신하니까 네. 그런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내란 특검 하다 보면 이제 드러날 거잖아요. 정당의 활동이 그 위헌적이냐가 그다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원내대표 활동은 정당 자신의 활동으로 이미 헌재 판례 네.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 등등이 확인이 되면 진짜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정당이 되면 네. 뭐 해산하고 대체 정당 못 만들고 비슷한 이름 당 못 만들고 네. 자녀 재산 다 처분하고 네. 소속 의원들 다 자격 상실해요. 맞아요. 이게 예. 저는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분노를 참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제 박은정 의원께서도 제기하셨다고 하셨지만 이제 국민들 다수의 입에서 네.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예. 이제 뭐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해라.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예. 자기 살궁리를 이런 식으로 예. 조잡하게 하지 말고. 네. 근데 저기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네, 드리면 네. 이게 단지 12.3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태도, 네.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아니, 모습들, 오늘 이 순간. 그러니까 지금 이 예. 순간까지 예. 그러니까 뭐 지난 12월 7일 날 1차 표결 때 다 표결에 불참하고 예, 했던 모습들, 국민의힘 당사로 예. 가 있고 뭐 그런 예. 모습들 예. 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과정들을 그 계엄을 옹호하고 예. 내란을 옹호하고 하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게 그렇죠. 쌓이고 있는 것이다. 맞아요. 네, 저 강성규 교장 말씀에 제가 좀 첨언을 드리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궤변인데 네. 국민의힘도 정말 궤변을 너무 많이 늘어놓고 있잖아요. 예. 가장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궤변이 뭐냐면 계엄은 잘못됐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근데 탄핵은 안 된대. 그러나
탄핵은 안 된다. 네. 근데 비상계엄이 그러면 잘못됐다라는 것이 그냥 아유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라는 것까지도 동의들을 해요.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게 정상적인 사고가 있으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니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진압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또 대통령이 직접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야 아직 의사 정족수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네. 의결 정족수 안 된 것 같으니까 빨리 문부시고 들어가서 다 끌어내 네. 이런 메시지들이 수시로 소통이 되고 있었던 것들 또 주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체포하고 구금해서 어디론가 뭐 비원 벙커 막 이런 데다 수감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계획들이 다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밝혀졌다면 과연 지금 검찰 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네. 법원이 발부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니,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계엄은 괜찮다. 이거는 진짜 저는 이런 문제가 그렇죠.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거 이해가 같아요. 납득이 안 된다. 좀